자, 검찰 출신이니까요. 네. 검찰 개혁, 그건 사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렇죠. 예, 스스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게 바로 그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원래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예, 그러니까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눈치 안 보면서 해 나가는 거,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 내지는 검찰 약화죠. 그렇죠. 예. 다시는 이런 수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에 대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을 바꾸는 것, 개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말은 개혁이지만 사실은 개악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특수부도 폐지하고 뭐 8시간 이상 조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공개 소환도 못하게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서 공수처 만들어서 자기네들 편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나마나 민변 출신들이 절반 이상 차지할 공수처 검사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뭐 쭈물럭거려 갖고 그냥 자기네 편은 죄가 없는 거로 내놓고 야당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거는 근데 세계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합니다.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도 이 비슷한 제도를 그러니까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만들었고, 지금 마두로도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 뭐 중국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독재죠. 중국도 국가감찰위원회라는 데서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예.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 공수처법이라는 게 중국의 감찰위원회법을 보다가 갖다가 베낀 거거든요. 중국 감찰위원회보다 권한을 더 세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뭐 사실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런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 대한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심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 니네 개혁해라. 그러니까 언론만 제대로 보도를 안 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소위 뭐 쉴드 치는 기사를 주로 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조국이 35일 만에 사퇴하는 상황이 안 벌어졌을 텐데, 심지어 믿었던 KBS마저 조국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하니까 그렇게 펄펄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유시민이 나서 뭐 KBS 공격하고, 그러니까 KBS 양승동 사장이란 사람은 아무런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유시민의 말 한마디에 뭐 난리를 피우고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시킨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기존에 취재해왔던 법조팀을 배제하고 특별한 취재팀을 새로 꾸리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심지어 이 정권의 아주 친화적인 언론 노조까지 반발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말에서 이 언론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언론 장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언론 장악, 검찰 장악, 독재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주 그냥 여기에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은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게 아니라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표현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요, 국민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역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 문재인의 차례다. 정확해요. 아주 강하게 발언하셨습니다. 조국의 35일간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우리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위선과 거짓에 진면목을 봤다고 평가하며,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검찰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이들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을 향해서는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을 부추긴 데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문재인은 손 떼라고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지적하며 공정, 정의, 인권을 보장할 진짜 검찰개혁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정 대전환에 나서서 우선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예. 황교안 대표가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수처 문제,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얘기는 해도 도대체 공수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또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는 거는 이제 줄여서 이제 공수처라고 하죠. 근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수처 법을 보면 차관 이상의 공직자 그리고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인척까지 수사 대상인데 딱 예를 들어서 차관 이상의 공직자니까 지금 조국이 사퇴한다 그랬지만 어쨌든 장관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조국 관련된 수사 아니면 조국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가 야 이제 이 수사 우리가 할게 아하. 하면 그냥 사건을 뺏어올 수가 이야. 있어요. 소위 그걸 우선 수사권이라고 하는데 예. 민주당 법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뭐 어디서 하던 거를 사건을 공수처로 그냥 강제로 갖고 와서 공수처에서 민변 출신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경심이 조범동이한테 당했네. 뭐 조국은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몰랐네. 뭐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공수처 법안입니다. 아. 그리고 공수처법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전국에 2,500명의 검사 그리고 3,000여 명의 판사들이 공수처 관할이 돼요. 아. 마음에 안 드는 수사하는 검사,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공수처에서 윤 총장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런 수사할 때는 피사실 많이 흘리겠지. 그렇죠. 진실 이렇게 뭐 네. 사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수사도 이제 언론에 흘리면서 그러면 또 어용 매체에서 받아쓰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쓰는 판사들은 또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사해서 뭐 이것저것 뒤지고 계좌도 털고 통화 내역도 보고 이러면서 혹시라도 누구하고 밥 먹었나?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어? 윤중천이 알지도 못한다는데 그 별장 가서 수해 접대 받았다며 한겨레에서. 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 정권에서는 이런 기구들을 하나씩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뭐 몸통이니까 그렇고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대한정치도 아마 이 부분은 찬성 입장인 예.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또 절반 정도는 이거에 찬성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독재 정권의 강화 수단이에요. 공수처라는 건 뭐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검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청와대 내에, 물론 이제 청와대 경내에는 안 있고 밖에 나와 있었지만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청와대 당시 사정비서관이 지휘를 했는데 그게 뭐 검찰, 경찰, 국세청, 뭐 감사원 이런 데에서 파견 나와갖고 몇십 명이 모여 있었던 조직이죠. 근데 그때 사직동 팀은 공식적인 수사권도 없었고 기소권도 없었어요. 하지만 무지무지하게 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직동 팀에서
어떤 정보를 생산해내면 보통은 그때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수사 지휘를 내보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하명 사건이라고 했죠. 청와대에서 명을 내린 하명 사건.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서울지검 근무할 때인데 예.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보통은 경찰에서 뭐 영장 같은 거를 접수하면 그 접수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직동에서 하명한 사건은 꼭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기록을 직접 들고 검사실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기록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하명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아서 빨리 이제 서명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서명, 영장 청구하고 빨리 법원에 접수시키러 가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무서운데요. 아, 그때 그랬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실 방 안에서 기다려요. 서명하기를. 그러면 돌아가라고 내가 기록 보고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죠. 그래갖고 이렇게 기록을 꺼내서 들여다보면 소위 청탁수사의 전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을 갖고 마음에 안 드는 놈 잡아넣기 위해서 그냥 아니면 약점 잡아가지고. 네, 아니면 전혀 정치색도 없는 사건들도 꽤 많이 와요. 이권과 이권과 관련해서 상대방 잡아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영장을 기각을 하면 그 경찰관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 이거 하명 사건인데 검사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니, 하명은 뭐 나는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기각하면 난리가 나고 뭐.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그럴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바로 지들이 해버리니까. 직접 하면 되니까. 와, 무섭다. 지들이 직접 하고 수사도 직접 하고 영장도 직접 치고 기소도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국민들이 한둘이 죽어날 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근데 이걸 마치 부정부패 척결의 수단인 것처럼 그동안 광고를 해왔죠. 민주당에서도. 네. 근데 부정부패 척결을 하려면 아니, 검찰의 특수부를 왜 없애요? 이거는 그렇죠. 부패 수사 기능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위공직자예요. 네. 아니, 그리고 7군데를 확 줄여갖고 3군데만 남기고, 그나마도 조국이 발표한 그 검찰 소위 개혁 방안을 보면 수사 시간도 제한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별건 수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회사 돈을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뇌물 준 게 나오네? 그럴 수 아, 있죠. 그럼 그 뇌물 사건 수사 안 해요?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별건이라. 계약이네요. 계약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법은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정적에 대한 제거 수단일 뿐이고요. 반부패를 강화하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야죠. 부패 그렇죠. 기능, 부패 수사 기능은 지금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양광이 됐던 바이오가 됐던 이거 막말로 해먹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살판 나지 이러면 정말로. 그러니까. 만세 부를 거예요, 만세. 진짜 만세 부르겠네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이제 반대편 정적들은 작살이 나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은 끼리끼리 해먹으면서 영원히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할 텐데 국민들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